맞춤 옷이 있고 기성복이 있잖아요. 북한에도 맞춤 옷이라는 게 있나요? 거의 다 북한은 맞춤 옷이죠. 거의 다가요? 예. 그러니까 상품이 다양화 안 돼 있고요. 여자처럼 보면. 네. 그래서 흔히 북한은 기성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기성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맞춘 것이 아니라 사이 입는 건데 거기 사이즈에 맞는 옷을,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옷을 기성복이라고 하고요. 대체적으로 북한 사람들은 양복을 해 입고 나면 양복 옷감을 사서 그 다음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이 남한은 맞춤이 비싸잖아요. 맞아요. 북한은 아니에요, 반대로. 오, 이 정도 맞춤이 반대군요. 싸고. 네네, 그렇습니다. 듣기로는 이 북한에서는 특정 옷을 입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옷들이 있나요? 보통 청바지나 나팔바지, 미니스커트 같은 것들을 많이 단속을 하는데요. 전문 나와서 그런 거를 입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규찰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찢어버려요. 옷을 그 자리에서 찢는다고요? 찢어버려요. 입은 거를 그냥 입지 말라고 찢어.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을까요? 네, 일부러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라. 네, 너네도 보고 이런 옷을 입지 말아라. 입으면 너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고 보는 사람들 앞에서 찢어버려요. 그래서 규찰대가 보이면 막 치마를 갈아입고 청바지를 치마 속으로 막 걷어 올리고 막 그러고 단속을 피해 다니면서 입은 적도 있었어요. 우리 윤미 씨도 그럼 단속을 당한 적이 있는 건가요? 네, 저도 당해봤었어요. 나팔바지라고 있는데요. 허리춤에 방울이 달려있고 이렇게 나팔바지인데 굉장히 허벅지에 딱 달라붙는 옷이에요. 단속하는 옷인데 그걸 입고 가다가 단속 걸려서 이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선자리에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막 달려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깜방 보낸다고. 네, 너 이러면 깜방 보낼 거라고 막 겁을 주니까 당연히 제가 잘못한 거라고 인정하고 꼬리를 내렸었어요. 그랬군요. 이런 단속은 누가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체 젊은 사람들의 이런 현상을 보고 비사회주의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또는 또 이게 황색바람. 네, 자본주의 문화를 황색으로, 이렇게 황색 바람으로 해서 그런 바람에 물들지 말아라 해서 일단은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이라고 해서 청년들을 규제하는 그런 큰 단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젊은 사람들, 대학생도 동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전문 그런 현역으로 이렇게 청년동맹에서 일을 하는 간부들이 나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민간인이 아무리 단속해봤자 민간인을 단속하는 것이 좀 크게 역할을 크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비사회주의 그룹바라고 해서 그룹바라고는 그룹을 보고 북한에서 그룹바라고 하고. 그룹바? 예, 그룹바. 네. 예. 그 그룹바 속에는 비상설로 이 당 기관하고 그 다음엔 사법검찰이 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법검찰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자처럼 민간인을 단속했다가 이 윤미 씨처럼 누가 대들었다 하면은 바로 법적으로 이렇게 추궁을 할 수 있게 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만큼 규제를 하는데 제가 참 보면은 가장 여성들을 보면서도 북한 여성들을 보면서도 내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 너무나도 극단적인 조치인 거죠. 어느 때는 치마를 입지 말아라, 바지만 입어라. 그러니까 여성들이 길거리 나갈 때는 바지를 못 입고 치마만 입어야 되는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워낙 북한은 일을 많이 시키는데 일하러 가는데 치마를 입고 가서 그러면 치마 입고 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바지를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바지를 가서 사방에서 그냥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 좀 보면은 정말 남자로서도 좀 약간 좀 안쓰럽더라고요. 아니 바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미니스커트는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청바지를 입지 못한다. 나팔 바지 같은 걸 못 입는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네, 청바지는 대체 한때 정말 이 청바지에 대한 거를 군중 강연이라고 했어요. 군중 강연이요? 네, 강연제가 노동당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이 청바지에 관한 강연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다시 청바지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청바지는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이 청바지를 입었던 서양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을 학살할 때 입었던 바지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침략의 상징이다.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예, 그래서 청바지를 입지 말아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북한 주민들은 어쨌든 청바지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북한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바로 리설주 씨인데요. 이분이 등장하면서 북한 패션이 또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역시 북한 패션하면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김정은 씨가 정말 그 리설주를 내세운 것도 좀 의외였고요. 그다음에 퍼스트레이디 개념으로 해서 리설주의 패션을 여성들이 그만큼 따라할 수 있게 완화된 것도 좀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찾아봤습니다. 일단 그 TV를 통해서 그 리설주의 옷차림이 나오면은 여성들이 그만큼은 이제 입어도 되는구나. 기준점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이례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리설주가 TV에 처음 나왔을 때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윤미 씨? 네, 리설주가 김정은 부인으로 공식 등장한 때가 2012년 여름이었는데요. 네. 짧은 머리에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네. 북한 여성, 이전 같으면 그런 옷차림은 굉장히 단속했을 옷차림인데, 네. 네, 북한 여성들이 예쁘다고 막 환호를 했어요. 윤미 씨도 예쁘다고 얘기했나요? 네, 그렇죠. 그때는 미니스커트 짧은 것도 못 입고 막 단속을 할 때인데, 뭐 블라우스에 막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오니까 저거 입어도 되나 보다. 예쁘다. 나도 입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같은 여자로서 막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렇게 허리도 짤록하고 뭐 대부분 치마가 무릎이고요. 네, 바로 유행해서 모두가 이설주 스타일을 따라하는 그런 맞춤옷도 많이 만들어 입고 그랬었어요. 근데 리설주 스타일을 따라하려면 일단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아요. 네, 물론 평양이나 뭐 대도시 같은 일부에 국한된 얘기고요. 지방은 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입고 싶어도 해볼 수가 없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대도시에 살고 밀수도 좀 했고 하니까 입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군요. 네, 일단 보면은 북한의 이런 양극화가 그 정도를 보면은 정말 남한의 양극화에 비하면 정말 그 격차가 너무도 심할 정도로 심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평양에 있는 1%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은 뭐 거의 우리 남한 사람이나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면 더 하면 더 했지. 그 정도로 그들은 뭐 일체 옷부터 시작해서 쓰고서 하는 공산품, 필수품까지도 외국에서 직접 갖다가 쓰기도 하고 있는데 절대 가서 일반 주민들은 이런 문화 유입 면에서 보면은 일단 TV를 하나 보세도 일단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TV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통제를 하면서 당하면서 딱 규제를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일시적으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외부 문화를 막고 있긴 하지만 똑같은 칼을 들어도 이 양극화에 따라서 그 칼을 드는 아픔이 달라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고 그다음에 신분이 좋은 사람들은 그 칼을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런 평백성들은 또 얻어맞기에는 너무나도 아픈 이런 현실들이 참 안타깝고, 중요하게는 솔직히 그 물건이나 옷에는 사상이 없거든요. 네. 그걸 입었다고 해서 사상이 바뀐다, 이렇게 규제하는 것도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그 개인의 취향이나 개성까지도 체제 유지에 희생돼야 되는 그 현실이 참 가슴이 아픈 거죠.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 패션에 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은 다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한말을 쉽고 재밌게 배워보는 코너죠. 보고 듣는 북한말 시간입니다. 오늘 배워볼 단어는 어떤 걸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보, 난 개연밖에 칠 줄 모르는데 우린 저쪽에 가서 하자요. 자, 이래는 몸가게 하는데 개의 면허 떴고 나비의 면허 떴어. 오늘따라 별스럽겠지. 됐어요. 빨리 가자요. 자, 이런. 자, 대담하게. 하나, 둘, 셋. 물장구를 치면서 앞으로. 그렇지, 좀 더. 자, 좀 더. 여보! 다리찌! 아니, 뭐, 다리찌가 아니고? 몸까기 운동을 한다. 과연 어떤 뜻일까요? 북한말 몸까기는 다이어트라는 뜻입니다. 몸까기.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다른 사용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부터 몸까기를 위해 집까지 걸어 다니겠어. 두 번째 말 알아볼까요? 앞으로 고향 마을을 잘 지키자면 바다 쪽에 있는 바위벽을 이용해서 성을 쌓는 것이 좋을 것 같소이다. 역시 덕만이 생각을 많이 했구나. 그런데 쇠들은 왜 보이지 않느냐? 왜 늦었느냐? 우리 고장 산들을 돌아보느라고.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말해봐라. 저 입을 좀 봐. 밤청대한 것 같아. 밤청대한 것 같아. 북한말 밤청대는 어떤 뜻일까요? 밤청대는 북한말로 밤을 송이째 구워서 까먹는 일을 뜻합니다. 사용 예로는 밤청대를 하려면 하나라도 더 많은 밤을 주어야 해. 이상 보고 듣는 북한말이었습니다. 따뜻한 날씨만큼이나 남과 북의 관계도 좀 더 따뜻해졌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